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원로들이 모여 대한민국 기독교 원로의회를 창립하고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했습니다. 종교를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교도가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최근 비슷한 사례에 대한 판결과 엇갈려 그 이유에 관심이 쏠립니다. 한국창조과학회가 일반 성도들과 다음 세대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체험형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명성교회가 김하나 목사에 대한 위임 목사 재추대 결의안을 추인했습니다. 성도 98.8%가 찬성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제107회기 총회를 앞두고 입 후보자들의 자격을 심의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원로들이 모인 대한민국 기독교 원로의회가 19일 창립예배를 개최했습니다. 이날은 분열과 갈등의 시대 속 다음 세대 한국교회의 대안을 고민하는 포럼도 함께 열렸습니다. 원로들의 연합을 통해 한국교회를 다시 세우고 대사회적 영향력을 회복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읍니다. 정성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여 대한민국 기독교 원로의회를 창립했습니다. 기독교 원로회는 원로들이 백발의 지혜를 모아 한국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고민하고 다음 세대에게 올바른 복음을 계승하기 위해 결성됐습니다. 주요 인사는 고문 역할을 맡은 30년대생 모심이와 사역의 주축이 되는 40년대생 섬김이, 활동을 실행에 옮기는 50년대생 청지기로 구성돼 이른바 삼겹줄 신앙연합을 결성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심이는 한국교회가 모셔야 할 대상, 섬김이는 최고령 원로들을 섬기는 이들, 청지기는 원로회의 주축으로 사역을 이끄는 회원들을 가리킵니다. 특히 한국교회 부흥을 이끌었던 모심이 김명형 목사가 말씀을 전하며 섬김과 나눔의 삶을 강조해 원로의 모범을 보였습니다. 우리 원로들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예수님 닮고 좀 신앙의 선배님들 닮아서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드림과 나눔과 섬김의 귀중한 삶을 살다가 죽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사역은 원로회가 중심이 돼 진행됩니다. 교회와 선교, 사회 등 7개 위원회를 구성해 각 분야 전문가들이 위원장을 맡게 됩니다. 이날 2부 순서는 갈등을 넘어 해피코리아라는 주제로 한국교회의 갈등의 역사와 현실, 그리고 대안을 고민하는 포럼으로 이어졌습니다. 포럼에 앞서 인사말을 전한 전 예장합동총회장 김선규 목사와 전 예장합진 총회장 최홍준 목사는 갈등의 시대 속 원로 세대가 연합해 화해자로 귀히 쓰임받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80대, 90대 혹은 70대 또 현재 힘있게 목회하시는 60대 모든 분들이 모여서 삼겹줄 되어서 앞으로 대한민국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세워지고 세계 선교가 세워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해서. 성경의 역사는 죄의 역사입니다. 죄가 갈등으로 드러났답니다. 그 중심에 지금 우리가 서 있습니다. 죄가 끊어지면 갈등도 해결됩니다. 지금 이곳이 갈등을 넘어 해피코리아로 가는 길목입니다. 이곳에 모이신 모든 분들이 화해자입니다. 기독교 원로의회는 오는 10월 창립대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섭니다. 실무청지기를 맡고 있는 허문영 평화한국 대표는 삼겹줄 연합을 통해 교단과 지역 기독교 연합회, 선교단체가 함께 지역교회를 섬기는 풀뿌리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정성광입니다. 입대를 미루다 입영 시기가 다가오자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선택한 여호와의 증인 교도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비슷한 사례와는 다른 판결이 나와 주목됩니다. 김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모델 일을 하는 20대 A씨는 17살에 여호와의 증인 교도가 됐습니다. 이후 2013년 첫 입영 통지서를 받았지만 대학 진학, 자격시험 준비, 국가고시, 질병 등을 이유로 무려 6차례에 걸쳐 입대를 미뤘습니다. A씨는 2017년 3월부터 모델 활동을 이유로 종교 활동에 참여하지 않았고 2019년 입영 통지서를 받고서야 종교 활동을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심 법원은 A씨의 병역 거부를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항소로 열린 2심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여호와의 증인 활동에 성실히 참여했다거나 종교적 신념이 확고하게 형성됐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양심적 병역 대체복무제를 허용한 이유가 제일 우려하는 것들이 이제 병역 기피 수단으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누가 봐도 2년 동안 안 하다가 갑자기 영장 나오니까 나는 신자다라고 해서 병역을 기피하는 거로 볼 수밖에 없네요. 하지만 비슷한 사안을 놓고 재판부마다 판결이 엇갈리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병역 거부로 기소된 30대 남성도 입영 통지서를 받을 무렵 9년 동안 중단했던 여호와의 증인 활동을 재개했지만 이에 대해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같은 사례의 또 다른 교도가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도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한 법률 전문가는 법원의 이 같은 판단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기준을 세워가는 과정이라고 봤습니다. 2년 동안 종교활동을 쉰 교도는 유죄, 9년 쉰 교도는 무죄가 나온 걸 보면 신앙기관이 주요 판단 요소로 작용하지 않았다고 본 겁니다. 대법원에서 한 서너 개가 어떤 경우는 이거 양심적 병역 거부가 안 된다, 정당한 사유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것들이 몇 개가 나왔기 때문에 신앙기관, 그 사람의 모든 그 사회 행적, 또 그 사람의 태도라든가 뭐 심지어는 자기가 존재 직장 관계, 학생이라면 뭐 대학 관계 이런 모든 것을 다 종합해서 판단해야죠. 그리고 그런 기준을 지금 대법원에서 계속 세워가고 있고. 이런 가운데 올해 초부터 지난 5월까지 병무청 산하심사위원회에 종교나 양심을 이유로 대체복무를 접수한 사례는 모두 2,317건으로 이 가운데 2,300건이 인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가 병역 면탈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굿TV 뉴스 김혜인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교과서와 과학서적은 진화론을 우주 역사의 근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창조의 역사와는 정반대의 견해를 일반화하고 있는 건데요. 과학자들은 진화론에 상당한 모순이 있다는 사실을 오랜 연구를 통해 속속 밝혀내고 있습니다. 부산에선 역사적 사실인 창조과학을 한국교회 성도들이 알기 쉽게 설명하는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이진우 PD가 보도합니다. 성경에 기초한 창조과학을 연구하는 한국창조과학회 학술대회가 3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됐습니다. 대회를 주최한 한국창조과학회 이경호 회장은 일반 성도와 다음 세대가 어렵게 느낄 수 있는 창조과학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기 쉬운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준비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학술대회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학문적인 것뿐만 아니고 많은 성도님들 또 다음 세대 아이들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배우고 또 삶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선포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개회 예배에는 부산 호산나교회 유진수 담임 목사가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유 목사는 이번 학술 대회를 통해 창조의 진리를 깨우치는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 생명을 살리는 선함의 역사다. 이게 바로 창조과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이제 하루 종일 모든 시간을 통해서 가득히 넘칠 거라고 믿고 그런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푹 들어가기를. 학술대회는 참석자들이 직접 선택해 전문적인 내용을 다룬 선택 강의, 일반인의 눈높이에 맞는 일반 강의, 다음 세대를 위한 어린이 청소년 퀴즈 캠프로 진행됐습니다.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해 구현된 노아의 방주도 참석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지상이 온통 물에 잠겨 있었던 노아의 대홍수 사건을 VR을 통해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곳은 향후 다음 세대와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노아의 홍수를 창조과학적으로 설명한 이병수 교수는 그 증거를 미국 그랜드 캐년에서 찾았습니다. 수십억 년 동안 퇴적됐다고 알려진 그랜드 캐년은 사실 노아의 홍수로 단기간 퇴적됐고 따라서 45억 년이라고 하는 지구의 나이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음을 증명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회에 참석한 성도들은 대회를 통해 어려웠던 창조과학을 쉽게 이해하고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게 됐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진화론과 창조과학을 이야기할 때에 믿음으로는 믿어지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하기가 되게 어려웠고 그래서 그거를 정성적으로 느낌으로 알던 거를 정량적이고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너무 명쾌했고 또 제가 다른 사람한테 또는 제 자녀들한테 그거를 명확하게 근거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 창조과학 학술대회를 통해 창조의 타당성을 전해온 한국창조과학회는 향후에도 눈높이에 맞는 강의를 통해 다음 세대들이 창조과학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대회를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불경에서 구TV 뉴스 이진우입니다. 부자 세습으로 논란의 중심에 있는 서울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에 대해 교회가 김 목사를 위임 목사로 재추대해야 하는 결의안을 추인했습니다. 명성교회는 지난 21일 본당에서 공동의회를 열고 김하나 위임 목사의 재추대 결의 안건 등을 놓고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총 6,192명의 성도들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6,119명, 약 98.8%가 찬성하면서 김하나 위임 목사 재추대 결의 추인 안건 등이 모두 통과됐습니다. 한편 명성교회는 내달 6일 진행되는 김하나 목사의 명성교회 지휘 대표자 부존재 확인 소송 2심 변론 재개를 앞두고 법원에 제출할 소명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 이번 공동의회를 소집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선거관리위원회가 107회기 총회를 앞두고 입후보자들의 자격을 지난 19일 심의했습니다. 총회 선관위는 제17차 전체 회의 및 제3차 입후보자 심의를 송파동 교회에서 비공개로 진행했습니다. 이날 심의에서 기독신문 사장에 입후보한 박성만 장로는 선출직 임기 중인 자가 차회 선출직에 지원할 수 없다는 조항에 따라 탈락했습니다. 상대 후보를 서로 고발한 한기승 목사와 오정호 목사는 총회 부총회장직 입후보 자격에 대해 심의 중입니다. 한 목사는 후보직이 유지됐지만 오 목사의 자격 심의 결과는 일주일 연장돼 오는 26일 제18차 전체 회의에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한국교회연합이 지난 18일 제11-3차 임원회를 열고 수도권에 내린 폭우로 피해를 입은 교회들을 앞장서 돕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날 임원회에서 송태섭 대표회장은 폭우로 상가 지하층 등 저지대에 위치한 교회들의 피해가 컸다는 보고를 받고 회원 교단들에게 구호 헌금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는 협조 공문을 보내도록 했습니다. 한교연은 이와 더불어 매월 첫 주 국가를 위한 조찬기도회를 정례화하기로 했습니다. 내달 1일엔 서울 여의도 CCMM 빌딩에서 열립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가 2023년에 열릴 제8차 세계선교전략회의 엔코이 준비를 위해 회원단체와 관계자를 초청해 공청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공청회는 오는 25일 서울 용산구 3일교회에서 열리며 8차 엔코이의 주제와 방향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엔코이는 KWMA가 한국교회의 선교를 활성화하고 선교적인 연합을 위해 4년마다 개최하는 선교 전략 회의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정기석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이 22일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설명회에서 코로나19 재유행이 이번 주 정점을 찍고 서서히 감소세로 전환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면역이 떨어지는 시기인 10월에서 11월 대규모 유행이 다시 찾아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지난 3월 오미크론 변이를 앓았던 사람들의 면역이 6개월이 지나 떨어지게 되고 8월 초에 백신을 맞았어도 효과가 12월 정도밖에 가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22일 원달러 환율이 1,330원을 돌파했습니다. 환율이 1,330원을 넘어선 건 금융위기 때인 2009년 4월 이후 약 13년 4개월 만입니다. 최근 달러 강세가 이어지면서 환율은 지난 6월 23일 1,300원대로 올라섰고 지난달 6일과 15일 각각 1,310원, 1,320원을 차례로 깨며 고점을 찍어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과 미중 갈등 상황 등 요인이 달러 강세를 이끌고 있다며 하반기 환율 고점이 1,340원 이상 넘어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지난달 전국 단위의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 수가 2009년 상품 출시 이후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22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전국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2,702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과 5대 지방광역시의 가입자 수가 2달 연속 감소했고 7월엔 인천, 경기마저 가입자가 줄었습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고 매매가 하락에 따른 분양 이점이 축소하면서 청약 시장의 인기가 식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폭력이나 폭행 피해 내용을 말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즉시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 112 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위급 상황에 놓인 시민들이 쉽게 신고를 할 수 있는 똑똑 캠페인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신고자가 가해자와 같이 있거나 정확한 현재 위치를 몰라도 전화기를 똑똑 치거나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도입 일정은 조율 중입니다. 이슈 포커스였습니다. VTV 월드와이드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내각의 지지율이 급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이 사회조사연구센터와 18세 이상 일본 유권자 96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지난달 조사 대비 16%포인트 급락한 36%로 나타났습니다. 마이니치 조사 기준으로 작년 10월 기시다 내각 출범 이후 최저입니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도 54%로 한 달 새 17%포인트나 상승했습니다. 마이네치는 통일교와 자민당의 관계가 드러나고 있는 정황들이 여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대만 해협 등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가운데 차기 중국 외교수장에 누가 오를지에 이목이 쏠립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서방과의 대립 격화에 맞서 중국 외교를 책임질 차기 외교수장으로 왕이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유력하다고 전문가들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왕 부장은 오는 10월 69세가 되면서 중국 최고 지도부의 승진 규정 68세 은퇴 제한에 걸리게 되지만 경력이나 네트워크 등 측면을 볼 때 제한이 면제될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입니다. 미국이 유가 안정을 위해 내년부터 원유 생산량을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제니퍼 그랜홈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21일 폭스뉴스에 출연해 내년부터 미국이 기록적인 원유 생산에 들어갈 것이라며 하루 약 1,270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랜홈 장관은 러시아가 글로벌 시장에서 사라지게 한 수백만 배럴의 석유를 벌충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3월 6개월간 총 1억 8천만 배럴의 전략 비축유를 방출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와 스티브 워즈니악의 첫 작품 애플 원 컴퓨터 C 제품이 경매에서 한화로 약 9억 470만 원에 팔렸습니다. AP통신의 21일 보도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베이 에어리어 출신의 한 낙찰자가 지난 18일 열린 미국 보스턴 소재 경매업체 알랄 옥션에서 1970년대 중반에 생산된 애플 원 C 제품 한 대를 사들였습니다. 이 C 제품은 당시 잡스가 캘리포니아 마운틴 뷰에 있는 개인용 컴퓨터 가게 바이트숍 주인 폴 테럴에게 애플 원 작동을 시연할 때 사용된 진품으로 알려졌습니다. 월드와이드였습니다. 내일은 하늘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수도권은 새벽부터 오전에 비가 오다 그치겠습니다. 다만 남부지방을 중심으론 모레까지 비가 오락가락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더위는 가을이 찾아온다는 절기 처서인 내일이 지난 뒤부터 다소 누그러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 30도, 강릉 28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와 부산 31도, 제주는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세대 간 갈등이 심화하고 교회의 사회적 이미지가 추락한 지 오래입니다. 한국교회 원로 목회자들은 후임 목회자와 다음 세대를 돕기 위해 원로 의회를 결성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선배들의 지혜는 겸허히 배우고 복음에서 멀어진 것이라면 과감히 버리는 쇄신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